네, 증시 프리즘 박혜린 기자와 함께합니다. 박 기자, 오늘 코스피가 하락 마감했네요. 네, 미국 FOMC 회의를 앞두고 시장의 경계감이 감도는 영향입니다. 시장에선 연준이 정책금리를 0.5%포인트 최소 올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번 달뿐 아니라 앞으로 몇 차례나 이런 빅스텝을 택할지도 긴장되는 상황입니다. 이번 그렇군요. FOMC 회의 결과는 현지 시간 4일 오후, 우리 시간으로는 5일 새벽에 발표되니까 이후에 저희가 다시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FOMC 결과가 영향을 미치는 건 아마도 네, 5일 저희가 휴장을 하니까 6일 정도가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FOMC 결과가 어느 정도 이제 어떻게 나올지 좀 유력해진 상황에서 증시가 오늘 같은 이런 좀 많이 크게 조정을 받지는 않는 이런 흐름을 보인 걸 보면 어느 정도는 이미 악재가 좀 선반영된 게 아닌가, 이게 선반영이 좀 끝났다 이런 시각도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또 오늘 증시 전반을 한번 살펴보면요. 네, 오후에는 이렇게 낙폭을 줄여나간 모습이었는데요. 시장에서 연준의 긴축 기조 등의 악재는 시장에 이미 반영이 된 만큼 월 말로 갈수록 시장이 상승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신증권은 이번 주 초 코스피가 2,600선 아래로 내려갈 가능성이 있지만 공포의 극단에서 나타나는 변곡점으로도 볼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2분기부터는 전 세계 경기 회복과 맞물려서 코스피가 전 세계 증시 대비 추가 상승할 것이라며 공포 심리를 비중 확대 기회로 작용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네, 보통은 이런 그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면은 증시는 곧잘 회복을 하고 하니까요. 하락 국면이 언제쯤 이제 좀 전환이 될 것이다, 돌아설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 증권가의 전망 같은 건 없습니까? 네, 있습니다. 일단 FOMC가 끝나야 하고요. 또 오는 11일 미국의 4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되는데 이때 정점을 통과했다는 시그널이 우선 확인이 돼야 합니다. 이에 더해 가장 중요한 게 중국의 봉쇄 조치 완화인데요. 오늘 지수를 회복시킨 요인도 여기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현재 락다운된 중국의 경제 수도인 상하이의 일일 코로나 확진자 수가 크게 줄면서 이 봉쇄에 대한 완화 기대감이 큽니다. 상하이의 점진적인 정상화로 공급망 우려가 다소 해소되고 있는 점도 증시의 부담을 줄이는 만큼 중국의 봉쇄 조치 완화와 부양책에 한번 주목해 보셔야 합니다. 그렇죠. 사실 이 수출 업종들 같은 경우는 중국 쪽 봉쇄 영향을 특히 크게 받고 있는 상황인데 봉쇄 완화 기대감이 주가에 이제 긍정적으로 미칠 만한 영향을 미칠 만한 업종이라고 한다면 어디를 좀 꼽아볼 수 있을까요? 네, 사실 이 중국의 락다운으로 피해를 봤던 업종일수록 긍정적인 시각 변화도 클 겁니다. 대표적으로는 오늘의 중국 소비 관련주들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먼저 화장품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화장품주는 중국 매출 의존도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코로나19와 중국 봉쇄로 주가가 직격탄을 맞았었습니다. 다만 이 최근 경제 정상화 기대감에 주가 회복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난주부터 굉장히 좀 급등하는 6월부터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는데 이 우리 화장품들 중국에서 굉장히 많이 팔리니까요. 중국에서의 매출 비중이 얼마나 됩니까? 네,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아모레퍼시픽의 경우 중국 매출 의존도가 35%로 글로벌 화장품 기업 가운데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중국 고객이 주력인 면세까지 합한다면 58% 정도 비중을 차지합니다. 또 다른 기업인 코스맥스는 지난해 매출 기준 41%에 달하고요. 대부분 중국에서 현지에서 생산돼서 유통되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또 LG생활건강은 중국 매출 의존도가 16%인데 면세까지 포함하면 한 38% 정도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중국 락다운으로 이들의 주가가 흔들릴만 하다는 것을 아실 수 있죠. 이 점유율에서 한 나라가 차지하는 비중이 3분의 1이 된다는 것만으로도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네,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요. 또 오늘 출근할 때 혹시 마스크 착용하셨습니까? 네, 오늘은 착용했습니다. 네, 저는 오늘부터는 착용하지 않았는데요. 오늘부터는 야외에서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단적으로는 중국 봉쇄 조치 완화와 또 국내 노마스크 등 시장 분위기가 변화하자 최근 증권가에선 아모레퍼시픽의 목표 주가를 일제히 상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또 박 기자는 오늘부터 바로 미모를 뽐냈군요. 화장품 업종이 겹호재를 맞고 있다라는 얘기고 봉쇄 완화 수혜 업종 또 어디가 있습니까? 네, 호텔과 면세 업종, 특히 호텔신라의 증권가에서 주목하고 있습니다. 호텔신라는 면세점 매출 비중 중 70%가 중국의 보따리상, 일명 따이공으로부터 나오는데요. 중국 올림픽과 락다운으로 1분기에는 따이공들이 정상적인 영업 활동을 할 수 없었습니다. 봉쇄 조치 완화가 예상되는 만큼 다만 이번 달부터는 회복세를 보일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앞서 보여드린 중국 소비주들의 경우 현재 보릿고개를 넘는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겠고요. 중국의 봉쇄 조치 해제와 해외여행 정상화 등에 따라 실적이 회복될 것이란 기대감이 크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네, 뭐 그 밖에도 뭐 여러 업종이 있지 않겠습니까? 반도체, 뭐 완성차, 가전, 뭐 식품업체까지 다 봉쇄의 영향을 받았는데 빠른 정상화를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주 우리 증시에서 주목할 만한 일정들 어떤 게 있죠? 네, 뭐니 해도 가장 큰 이벤트는 아무래도 FOMC겠죠. 결과가 나오는 시간은 우리 시간으로 5일인 어린이날입니다. 예. 다만 이제 이 날은 우리 시장은 휴장하는 날이고요. 중국 증시는 3일까지 노동절 연휴로 휴장을 합니다. 또 이번 주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이어지는데요. 오늘 카카오페이가 1분기 적자를 기록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내일 발표될 이 카카오게임즈와 카카오뱅크는 1분기 호실적이 예상이 됩니다. 시장에선 카카오뱅크와 카카오게임즈의 실적이 전년 대비 큰 폭의 성장을 이루면서 이 밸류에이션에 대한 논란이 다소 잠잠해질 것이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증시 프리즘 박혜린 기자였습니다.